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2시 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지금 한 2.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마이너스 3.3% 빠지면서 자,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이 조금 더 이제 깊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SVB 은행이죠. 벤처 기업이라든가 이제 스타트 기업에 특화가 된 이제 특수은행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 같으면 사실 그 데미지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파급 효과라든가 충격은 일반 은행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예금자들에 대해서 전액 보증해 준다는 이제 결정으로 일단 그 최악의 구간을 뭐 통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여전히 이제 그 여진이라든가 이제 그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3월 20일과 21일이죠. 월요일과 화요일날 이제 그 FOMC 회의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이비 스텝 0.2%, 0.25% 인상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이 어떤 그 모멘텀 역할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다음 주 초 정도, 다음 주 초 중반 이후서부터는 이제 일단 그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모멘텀화가 되면서 뭐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그 하이브하고 오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영권이 이제 그 카카오로 결정이 되면서 다시 이제 하이브 이제 본질로 우리가 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뭐 시장만 어느 정도만 허락이 됐다라면 뭐 충분히 이제 그 어떤 그 신고가 랠리가 진행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이번 조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특정 가격대를 이제 정해놓고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이제 하이브 지금 어제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교보증권 보고서인데 보고서 제목이 이제 TXT 최근에 이제 뉴진스에 이어서 투마로우바이 투게더죠. TXT가 또 이제 핫백에 이제 도전한다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가격은 이제 그 교보증권에서 이제 24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자, 내용을 이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뉴진스의 지속적인 핫백 진입, 그리고 이제 1월 컴백에서 언더 핫백, 핫백 아래에서 이제 머물렀다가 이제 4일을 기록한 TXT 신규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BTS 완전체 공백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BTS 솔범 앨범 4개.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다른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앨범 판매량은 지금 이제 BTS 활동 중단보다 더 이제 작년보다 더 증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BTS 솔로 앨범 4개, 그리고 슈가 월드 투어. 두 번째는 이제 세븐틴 연 3회 컴백 및 일본 스타디움 콘서트. 세 번째는 이제 위버스 스윙 모델 고도화 뭐 이 등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작년보다 더 증가한다라. 작년 정도 수준만 유지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작년 수준을 넘어선다는 보고서인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SM 경영권이 이제 카카로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좀 불확성도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경영권을 넘기면서 다양한 어떤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이브가 SM 지분을 지금 15.8%인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연 어떻게 매각할 건가,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지난번 이제 경영권을 넘기면서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나. 거기에 따른 이제 불확성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무시하고 다시 이제 그 좀 우리가 하이브 본업에 좀 충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이제 그 실적 추이하고 이제 전망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작년하고 올해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이 이제 1조 7,78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예상이 이제 2조를 이제 돌파한다는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앨범 판매량이 이제 5,540억에서 6,620억. 그러니까 BTS 단체 활동이 중단이 됐지만 솔로 앨범 발매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수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공연도 이제 많이 늘어나죠. 공연도 2,580억에서 3,260억, 매니지먼트도 이제 1,630억에서 1,940억, 그다음에 MD 라이센싱도 3,940억에서 4,180억, 콘텐츠도 3,400억, 3,900억 다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작년도 2020년도 영업이익이 2,38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46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작년서부터 이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이제 그 BTS 없이도 BTS 부재하에도 얼마큼의 어떤 그 성적을 낼 것인가가 가장 관전 포인트였는데 제가 이제 2천억만 넘어도 굉장히 선방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그 2022년도 영업이익을 매출과 영업이익을 뛰어넘는다면 상당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주가 역시도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주가가 제법 좀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빠지고 있는데 현재 시간이 지금 2시 12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14,000원 마이너스입니다. 한 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월봉 차트거든요. 42만 원 고점 찍고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10월, 11, 12 그리고 1월까지 장중에 좀 올랐죠. 일단 그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3개월 오른 거에 따른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어떤 그 의미 부여를 할 거 없이 그동안 제가 3개월 혹은 4개월 상승에 따른 4개월 상승에 따른 기본적인 어떤 그 자율 조정이다. 기술적인 자율 조정 정도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등산을 하는데 정상까지 일사천리를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갈 수는 없죠. 중간중간에 쉬는데 쉬는 것은 뭐냐면 10보 전진을 위한 우리가 에너지 충전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 17만 원이 살짝 깨질 수는 있어요. 그걸 항상 그 열어놔야 되는데 일단 그 뭐 가격 조정도 뭐 17만 원 초반 정도라면 거의 뭐 마무리가 돼가는,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겠죠. 시장이 여기서 뭐 크게 또 붕괴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하향치를 그 하향 전망치 지지선을 좀 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찾아간다라면 뭐 17만 원 초반 정도, 뭐 17만 원이 살짝 깨지는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항상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하여튼 10만 7천 원이죠. 작년 10월 한 중순서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지난 2월 10일 날 그 SM 인수를 발표하면서 이제 장중 최고점이 21만 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 따른 그 조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시장도 뭐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여하튼간에 그동안 주가가 보통 3개월, 4개월 오르면 조정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21만 원대에서 뭐 17만 원대까지 조정받는다라면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오늘 제외하고 이틀 동안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그 양봉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등락이 좀 심했죠. 어제는 또 일단 그 SM M&A 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어떤 그 재무적 불확실성 해소 뭐 그런 차원으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이틀 상승한 것에 따른 자율 반락 정도로 봐야 되는데 오늘 뭐 일부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SM 인수 실패에 따른 그런 실망에도 어느 정도 나오는 분위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것을 확대 해석해 볼 필요는 없다. 일단 그 본질에 우리가 충실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 월봉입니다. 월봉.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이 다 미국 중심의 세상이었어요. 미국 어떤 빅테크 중심, 기술주 중심으로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미국으로 돈이 안 몰리죠. 미국은 오히려 지금 리스크가 좀 크죠, 사실. 그런 자금들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되는 쪽으로 자꾸 흐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동 지역이 제2의 중동 붐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금, 글로벌 유동성이 중동 쪽으로, 중동도 그렇고 중국은 좀 제한적이죠. 인도도 좋습니다. 인도도 좋고 인도네시아도 좋은데 가장 핫한 어떤 그 지역이 결국은 중동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2의 중동 붐에 삼성엔지니어링이 최고의 어떤 그 수혜주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시대적 주도주라는 것은 돈이 많이 몰릴 수 있는 환경, 그런 토대 속에서 탄생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2014년서부터 현재까지 월봉 차트인데 앞전에 좌측의 최고점이 제가 5만 원서부터 제가 지금 이제 캡처를 잡아놨는데 일단 그 4만 원 정도는 뭐 최근에 증거사 보고서에도 4만 원 정도까지 뭐 목표 가격 제시하는 것 같은데 주가가 한번 또 탄력이 붙어버리면 관성이라든가 이제 그 나중에 가수격에 입되면서 탄력으로 5만 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 가격은 이제 펀더멘탈과 마지막에는 이제 그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근거 그걸 통해서 또 매도 가격이라든가 목표 가격을 뭐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은 이제 다중 저항선은 돌파한 상태입니다. 2021년도 28,000원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태예요. 시장만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다면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자, 월봉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그 대량 거래 390만 주가 수반되면서 이제 그 다중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다중저항선을 돌파하는데 그때 이제 390만 주가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정선을 감안하고 시장 상황 본다면 28,000원 살짝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8,000원이. 그럼 모르죠, 저도. 여하튼 간에 28,000원이 살짝 깨질 수 있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시장 상황 또 감안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떤 커다란 모멘텀을 얻지 못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한 27,000원 중후반에서 일단 29,000원 중후반 정도 당분간 뭐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된다. 일단 역사 고점이 아니라 신고점 52주 신고가를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크게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가 매수 기반은 나름대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8,000원이 살짝 깨진다 정도에서 저점, 그리고 상단은 이제 그 3만 원은 또 심리적인 저항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29,000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당분간 좀 박스권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과 보유 종목 그리고 이제 그 수량까지 같이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우리 그 가입하신 분들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맞춰갖고 나름대로 어떤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세지만 뭐 나머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